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15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한미 해군 해병대가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펼쳤습니다. 미 해병대의 다목적 수송기인 오스프리가 해군 독도함에 최초로 이착하는 등 한미 해군과 해병대는 대대적으로 합동 전력을 점검했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가상의 적 해안으로 설정된 경북 포항의 독성리 해안. F-15K 전투기가 해안 상공을 비행하고 이어 미 해병대 해리어 전투기와 슈퍼코브라 헬기가 근접 항공 지원에 나섭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며 합동 직격탄인 제2담이 투하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순식간에 적 해안 방어선을 무력화시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해상에 포진해 있던 돌격 장갑차 부대가 세계 제파로 나뉘어 적 해안을 향해 거침없이 돌격합니다. 한미 해군 해병대가 독수리 연습 일환으로 펼친 2015 쌍용훈련에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합동 전력 운영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해 해병대 상륙군 7,600여 명과 30여 척의 함정 등 6해공을 망라한 연합 합동 전력이 대거 참가한 한미 연합 상륙훈련은 상륙훈련의 단계별 절차 중 해상과 공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는 결정적 행동 단계를 선보이며 훈련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특히 미 해병대의 다목적 수송기인 오스프리 헬기의 독도함 2착 훈련과 해병대 장병들이 오스프리에 탑승해 목표 지역에 상륙하는 공중 돌격 훈련이 최초로 시도됐습니다. 마치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듯이 독도함에서 한미연합작전으로 펼쳐진 이번 오스프리 2착함 훈련은 처음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노련하게 진행됐습니다. 해군의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으로 오스프리라고 불리는 MV-22가 접근합니다. 우리나라의 UH-60 헬기보다 속도는 약 2배 빠른 시속 440km로 비행이 가능하고 최대 32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틸트로터 방식으로 비행기와 헬기의 장점을 두루 갖춘 오스프리는 비행기처럼 이동하다가 날개 양옆에 달린 프로펠러가 위를 향하며 헬기처럼 수직 착륙을 시도합니다. 독도함 활주로 한 끝에 안정적으로 착륙하고 병력을 태운 후 가상의 적 해안으로 출격합니다. This exercise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for us as a squadron and as part of the 31st Marine Expeditionary Unit to work with the Korean Marine Corps to enhance both our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capabilities and to showcase the unique amphibious capabilities that we bring both on sea and then in the air with the V-22. 오스프리와 C-130 수송기가 적 중심으로 한국 해병대원들을 투하하고 대원들은 해상 돌격 부대와의 연결 작전으로 후방 타격 임무를 수행합니다. 한편 정호섭 해군참모총장과 이영주 해병대 사령관은 결정적 행동 현장을 방문해 작전을 지도했으며 민군 작전의 일환으로 민간 선박을 동원한 해상 환적 훈련이 병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공기부양정과 상륙함 등 후속 부대도 접안에 성공하고 장비와 물자를 상륙시키면서 한미 양국군은 전장 환경 극복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한미 해군 해병대는 강력한 전투력과 의지로 적을 경멸하고 자유와 정의를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Building up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ourselves and the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operating with their vehicles, with their units. It's been a great opportunity to get to know each other, to build that relationship, and to strengthen our ties between our two militaries. 한미연합군은 결정적 행동 이후 해상 탐색 구조와 환자 대량 전사 상자 후송 등 남은 훈련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며 훈련은 다음 달 1일 종료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공군의 남부와 북부 전투사령부가 각각 공중전투사령부와 공중기동정찰사령부로 개편됩니다. 지역을 기준으로 나눠놓은 현 지휘구조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은 지난 2010년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전투사령부와 오산을 중심으로 한 북부전투사령부로 나눠 공군 전력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방과 후방을 나눠 작전을 지휘하는 육군과는 달리 공군은 상황이 발생하면 한반도 전 지역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별 지휘 구조가 적절치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남북부 전투사령부 체제를 운영하면서 현 지역 중심의 사령부의 체제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좀 발견돼서 이거를 기능 중심의 사령부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7일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남부와 북부 전투사령부를 각각 공중전투사령부와 공중기동정찰사령부로 개편하는 공군 지휘구조 개편안을 검토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아직 국방부의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국방부에서 승인하면 오는 7월부터 시범 적용하고 내년 1월에는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군은 추가 병력이나 별도의 예산 없이 기능별 지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PSI 공중조기용보통제기와 앞으로 도입될 공중급유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의 전력을 각 기능에 맞게 효율적인 작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사이버 안보 비서관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은 정책조정비서관과 안보전략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의 사이버 안보비서관을 더해 5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태세 역량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최초 여성 사령관 리사 프란케티 제독이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에서 우리 여군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프란케티 사령관은 여성의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하면 군 조직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400여 명의 여군들이 박수로 한 사람을 맞이합니다. 주인공은 주한미군 해군사령관 리사 프란케티 제독. 프란케티 제독은 지난 2013년 여성 최초로 주한미군 사령관 자리에 오른 여군들의 롤모델입니다. 강연에 참석한 여군들은 부하들의 멘토가 되는 것이 지휘관에게 중요하다는 그녀의 말에 공감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It's really a great privilege to be able to mentor and help develop junior people. It might actually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e do in our careers. 프란케티 제독은 또 인생을 여정에 비유하며 해군 장교로서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소개하고 각자가 바라는 성공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Each one of us must craft our own definition of success, and that enables us to set our goals in life and determine where we want to be, so we can be comfortable with the choices that we'll have to make along the way. 이날 강연에서 여군들은 강연 내용을 영어로 받아 적고 사령관에게 질문도 통역 없이 직접 하는 등 우리 군의 수준 높은 청중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주한미 해군 사령관의 강연을 듣고 나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리더십이나 업무에 대한 전문성, 세심함 등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군의 발전에 여성들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누가 보지 않아도 간부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교육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항상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 참 감명이 깊었습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평가해 조직에서 필요한 인재로 거듭날 때 성공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프란케티 제독. 그녀의 짧은 한마디는 여군들에게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육군공병학교가 육군에선 처음으로 굴삭기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특기병들은 군 자체 면허로 군에서만 운전이 가능했지만 이젠 전역 후에도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육군공병학교가 굴삭기 운전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특기병 교육 중 굴삭기 운전기능사 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해 국가공인 자격증 획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육군 최초로 시행된 이번 시험은 24일 필기, 27일 실기 시험 등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상시 검정은 매달 한 차례씩 40명 규모로 진행되며 장기 직업군인의 전역 전 교육과 응시도 5월과 10월 두 차례 시행합니다. 육군 최초로 시행하는 굴삭기 운전 기능사 상시 검정을 통해
군 기능 인력은 물론 국가 산업 인력을 키운다는 사명을 갖고 장병들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굴삭기 특기병들은 군 자체 면허증을 발급받아 군 장비 운전은 가능했지만 전역 후 국가자격면허 갱신 혜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역 후에도 군에서 획득한 면허증 그대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회에서 굴삭기 자격증을 획득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군 복무를 하면서 교육을 비롯해 자격증 획득 기회를 얻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부대는 국방부와 협조해 장병들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했으며 실기시험용 굴삭기를 확보해 향후 장병들의 응시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항공기 조종관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회사 성진테크윈인데요. 중소업체지만 지난 2007년부터 미국 최신의 전투기 조종관을 공급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네,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하는 서지 보호기도 이 회사 주력 제품인데요. 방산방산의 시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군의 최신의 전투기 F-35가 하늘을 솟구쳐 오릅니다. 활주로를 이용해 내리고 뜨는 F-35A와 수직 이착륙기인 F-35B와 F-35C. 세 종류 전투기의 조종관은 모두 성진테크윈이 개발한 장비입니다. 오른손으로 잡는 조종관, 스틱은 방향을 제어하고 왼손으로 잡는 조종관, 스로틀은 엔진 출력을 조절합니다. 스틱 위에는 격발용 방아쇠와 무기 선택 등 공격 기능을 담당하는 스위치가 10개, 스로틀에는 속도 제어와 공중정지 등 공격을 회피하는 기능을 맡는 스위치가 12개 부착되어 있습니다. 조종관은 물론 스위치의 경우도 22개 중 12개가 회사 제품입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 국방부의 각종 성능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현재는 F-22와 F-18용 조종관과 스위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스위치 내부가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스위치 접점이 스파크가 일어날 때 지상보다 마모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계된 기술과 특수한 재료의 선정 등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좌우되었었습니다. 중소벤처업체가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조종관을 공급한다. 조종관을 생산하는 세계 5대 업체를 기술력으로 모두 제쳤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군과 업체 관계자들에 알려졌습니다. 국내 인지도가 없어 외면당했던 과거를 떠올리면 상전벽해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T-50과 FA-50, 한국형 헬리콥터 수리온, 국산 신형전차 흑표, 수륙 양용전차에 쓰이는 조종관을 국산화시키며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또 유인뿐 아니라 무인 항공기 조종체계 분야에도 진출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회사들은 조종관에 구성되어 있는 부품들을 부품 전문 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조종관을 구성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저희들은 조종관에 구성되는 모든 부품 스위치, 센서류를 자체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비해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고성능 서지 보호기 분야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낙뢰 등으로 갑자기 큰 전류나 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서지라고 하는데 이를 보호하는 장치가 군 장비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무인 감시 장비나 유도무기 등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TICN 사업과 천궁에 대한 서지 보호 분야 개발업체로 지정돼 국방 규격화를 진행 중인 상황.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비보다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낙뢰의 발생 빈도라든지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과거 20년에 비해서 최근 3년간 데이터가 300% 이상 증가된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방부나 민간에 사용되는 중요한 정밀 장비에 대해서는 프로텍터를 해야 되는 게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업체란 약점을 성실과 열정, 집념으로 보완한 주식회사 성진테크윈. 국내외를 통틀어 손꼽히는 부품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따뜻한 병영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 군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모발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조한나 대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조한나 대위가 함께한 모발 나눔 콘서트를 소개합니다. 네,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죠. 나눔으로 행복했던 콘서트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모발 나눔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선물하고 있는 지난주 사랑의 군 주인공 조한나 대위. 육군 5사단에서 국방어학군으로 부대를 옮겨 영어반 교육을 받고 있는 조한나 대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영어반 지원해서 합격해가지고 올해 3월 1일 날에 지금 영어반에 와 있습니다. 지난 23일 수업이 한창인 조한나 대위에게 특별한 나들이가 있는 날입니다. 소아암협회에서 매달 한 번씩 열고 있는 모발 나눔 콘서트에 초대돼 모발 나눔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그 홍대 쪽에 모발 나눔 콘서트 거기 참석합니다.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행사가 또 좋은 행사여서 뜻깊은 행사 될 것 같고 방송 촬영도 하고 또 이번 계기가 돼서 모발 나눔 콘서트에 참석도 하고 좋은 추억 될 것 같습니다. 군 생활에서.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모든 스태프들과 출연진이 모여 리허설을 시작했습니다. 멋진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하는 출연자들. 조한나 대위는 이번 공연에서 관객들과 토크 콘서트를 하며 모발 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모발 나눔 콘서트는 모든 출연진과 스태프, 소극장 대여까지 모두 재능 기부로 마련되는 따뜻한 사랑 나눔 콘서트입니다. 모발 나눔 콘서트에서 모나콘인데요. 문화적인 컨셉과 기부라고 하는 문화를 합해서 저희가 좀 재밌고 즐거우면서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모발 기부를 하시는 많은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관심들이 이런 콘서트와 연결되어지기를 바랐거든요. 그래서 특히 조한나 대위 같은 지금 그 모발을 직접 후원하셨던, 기부하셨던 분이 이 콘서트에 와주시는 것이 너무 의미가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그 기부자들이 이런 콘서트의 즐거움과 기부를 하시는 것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됐으면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객들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잠시 후면 조한나 대위도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아까 리허설 때는 안 떨렸는데 지금은 좀 떨려요. 조한나 대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올해 초로 해가지고 모발 나눔을 2번 지금 하게 돼서 많이 한 건 아닌데 2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발을 기증하신 거잖아요. 예. 직접 기르신 머리를. 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모두가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듭니다. 너무너무 참석한 거에 대해서 영광이었고 또 좋은 노래도 많이 듣고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 모발 기증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또 계속 할 생각입니다. 모발 기증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군인이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거리가 먼 사람 중에 그러니까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선뜻 그걸 머리를 이렇게 기분 좋게 또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뜻깊은 날이네요. 방과 후 수업으로 사랑을 전하는 용왕 선생님. 사랑의 침술로 나눔을 실천하는 최상옥 대위. GOP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랑을 나누는 황찬울 중위.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군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군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민통선 이남 지역에서 모두 6만 9천여 발의 지뢰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DMZ와 민통선 이북의 미확인 지뢰지대에는 여의도 면적의 33배, 약 100만 발의 지뢰가 묻혀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상흔이 이 땅에서 하루빨리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